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마인드가 감정과 결탁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그다지 크게 지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인드는 사실상 감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을 더 단단히 얽어맵니다. 생각이 정보에 불과한 것이라면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즉 실질적인 힘이에요. 이 힘이 아주 단단한 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 가둘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란 마인드의 작동에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하고 생각한다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에 반응해서 두려움이나 분노, 적대감 따위 감정을 분출합니다. 생각이 신체 수준에서 지속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거나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을 늘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생각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한데 감정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인드가 이런 걸 말하는데 감정은 저런 것을 드러낸다면 언제나 감정 쪽이 솔직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계속 화를 내면서도 내 머릿속에 노여움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말이죠. 반면에 감정은 화난 상태를 곧이곧대로 드러냅니다. 소통에서 이른바 신체 언어 또는 비언어적 소통 수단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감정을 촉발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 감정에 걸맞게 특정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를 지배할 뿐 아니라 그 에너지를 만든 생각을 더 키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마인드가 우리를 더 바짝 조일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롭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마인드가 감정과 결탁하여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과 결부된 마인드를 바로 우리의 인격이요 이른바 나라고 불리는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막연히 그렇게들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건 본연의 나가 아닙니다. 존재의 참된 본질과 연결되며 그 일부인 나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나입니다. 이 거짓된 나라는 개념을 에크하르트 톨레는 에고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거짓된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톨레는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마인드와 감정의 결탁으로 생겨났으며 만물과 하나이고 존재의 일부인 참된 나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거짓된 나를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기쁨이나 감사 같은 이른바 긍정적인 감정은 뭐지? 이것도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사랑이나 기쁨, 감사, 마음의 평화 등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 살아있음의 깊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이라도 존재와 접할 때 지극한 행복과 조용한 기쁨, 평온과 사랑, 감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접할 만한 계기가 없더라도, 마인드에서 그런 생각을 일구지 않았더라도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요 기쁨이라 부르면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바라던 것을 얻은 데서 나오는 짧은 만족감이나 기대 충족감 혹은 만족 예감인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느낌은 아주 빨리 지나가고 그것이 있던 자리에 떨치기 힘든 고통이 다시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거짓된 나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나는 대체로 어떤 감정을 더 많이 품고 드러내지? 네, 하나씩 열거해 봅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겠지요. 이때 감정이란 마인드의 혹은 생각의 작동에 몸이 반응하여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둡시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을 유발했을까 혹은 유발할 수 없었을까 하고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도 마인드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이 나에겐 없었고 없다고 주장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즉, 흔히 부정하고 나설 수 있는 마인드의 이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생각도 당연히 반드시 있는 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치지요. 그런 느낌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군. 업신여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쥐는 얼마나 잘났는데 에이 기분 나빠. 적당한 때 한번 좀 따져야 되겠어.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못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서도 그 상태를 불러일으킨 어떤 생각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알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을 어떤 생각이 촉발하는지 인식하는 법을 알아야겠어요. 이 생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실제 벌어지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과장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했네 하는 점을 깨닫게 될 겁니다. 혹은 그런 생각이 전부 진실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때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마인드가 우리를 갖고 놀면서 착각과 망상으로 이끄는 겁니다. 감정은 이 망상을 더 키울 뿐이고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가 감정과 한 통속이 되어 거짓된 실체를 만들어내는 수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거짓된 현실의 포로가 되는데 이 거짓을 파헤치고 나면 망상이나 착각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의 진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